안녕하세요. 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잠실아산 이비인후과 원장 임현우입니다. 우리 몸에는 평형 기능이 있어서 앉아있을 때도 걸을 때도 몸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눈으로부터의 시각,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몸의 고유 감각, 귓속의 전정기관에서 들어오는 전전 감각이 균형 유지의 중요한 감각들입니다. 이 감각들을 이용해서 다시 온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자세를 조절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각각의 감각들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각들이 뇌에서 통합되는 데 문제가 생길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럼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지럼의 원인 중에서 전정기능의 이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전정기능 이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귀 안의 평형기관에 불순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 안에는 머리의 회전을 감지하는 고리처럼 생긴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살다 보면 이 반고리관 안에 불순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불리는 이 불순물은 원래는 반고리관 밖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기존 위치가 아닌 반고리관 안으로 이동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리가 움직일 때 반고리관 안에서 이석이 움직이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눈에 지나친 흔들림이 생기고 심한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극심한 회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주변이 돌고 난 후에 심한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이 남게 됩니다. 진정이 되어도 몸을 움직이면서 이석이 다시 움직이면 이런 어지럼의 과정이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어지럼 속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석증이 생기면 어지럼과 함께 비정상적인 눈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귀의 평형 기능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눈을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 기능에 잘못된 신호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특징적인 눈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어지럼이 있을 때 발생되는 안구의 흔들림의 양상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글을 쓰고 어둡게 하여 물체를 고정해서 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안구의 운동을 특수 카메라로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여러 조건에서 분석된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 이석증의 유무와 어지럼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귀에는 한쪽에 3개씩 총 6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어지럼이 발생합니다. 검사를 통해 어떤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석이 확인되면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길을 따라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석이 중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고 자세를 바꾸면서 이석이 빠져나오도록 치료를 합니다. 한두 번의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몇 차례 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이 감각기관에 들러붙어 있어서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심한 어지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메스껍고 어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이석이 반고리관에서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이석증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최소 며칠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런 후유증은 사라지고 더 이상 어지럼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지러운 느낌, 두통, 메스꺼움 등이 상당 기간 길어져 수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석증이 해결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지지만 때때로 후유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증과 불면증까지 생기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석증은 잘 치료되는 편이고 대개 몇 번의 치료로 완치가 됩니다.
이석증이 있었던 환자의 20에서 30%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이석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다시 생긴 이석증의 경우에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석증이 그 이상으로 자주 재발하거나 발생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비타민 D 부족 및 골다공증이 대표적으로 재발과 연관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이석증이 발생한 경우나 골절이나 근골격계 문제 등에 의해 몸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재발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난히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발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정하기도 합니다. 이석증이 워낙 심한 어지러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석증 경험으로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석증을 겪었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석증은 매우 흔한 병이고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차례 이석증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하거나 항상 재발을 염려하고 관리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움이 생길까봐 계속 신경 쓴다면 이전에 어지러웠던 순간을 계속 되새기면서 어지러운 느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이 경우 불안증과 불면증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석증이 해결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가급적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석증이 생긴 경우에 환자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석증 자가치료와 습관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석증 자가치료는 방골이관에 생긴 이석증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세를 바꾸고 머리를 돌려가며 치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행이 이석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석이 움직여서 오히려 안쪽으로 더 들어가거나 감각기관에 붙어버려서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로 바뀌기도 합니다. 당일 또는 다음날 병원 방문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가치료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화 운동은 이석이 감각기관에 붙어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에 주로 권유되는 운동입니다. 붙어있는 이석이 반복적인 몸의 움직임 중에 떨어져 나오거나 이석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반복 자극으로 인해 무뎌지기를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절로 치료되는 것보다는 어지러움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두통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는 별로 권장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이석증으로 인해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 자세 변경으로 인해 이석이 움직여서 다시 자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낮 시간에 어지러움이 발생된다면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특정 자세를 피하고 가급적 눕거나 숙이지 말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스꺼움이 진정되면 병원에 최대한 빨리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밤중에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생긴다면 베개를 눕혀서 머리가 뒤로 제쳐지거나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이 되면 병원에서 이석증 유무를 확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지러움이 있어 받아둔 어지러움 약이 있다면 급한 대로 복용해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